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중국 무비자 수혜 주식일까요? 배당 수익률이 5% 후반이며 반기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은 저 PBR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 상승 추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3배 상승했지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년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8%에서 13% 사이로 안정적이면서 보통 수준입니다. 또 이 주식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5년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분기 재무제표도 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이 상승해야 좋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그래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2024년 2분기 실적이 직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조금씩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실적은 모두 좋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10%에 가까워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래 성장성이 낮은 주식이죠. 재무제표는 좋았지만 재무 안정성은 다소 부족한 주식입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부채 비율 100% 이하 주식을 좋아합니다.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3년 동안 200% 수준이며 2024년 2분기 부채 비율은 2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조금씩 높아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쉬운 재무 안정성을 기록하는 주식이네요. 오늘 분석할 주식은 레드캡 투어입니다. 중국 무비자 수혜 주식일까요? 최근에 여행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주식 차트를 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에 투어가 있으니 여행이겠지만 차량 운송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인데 배당 수익률이 5% 후반입니다. 참고로 반기 배당 주식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대의 소형 주식이지요. 레드캡 투어는 적자 없는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 안정성과 ROE는 조금 아쉽습니다. 고점 대비 50% 하락한 모습이네요. 자세히 보시면 2024년 11월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비자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살다가 처음으로 중국이 비자를 푸는 모습을 보고 있네요. 중국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무튼 2024년 2분기 실적은 직전 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주가는 하락이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드캡 투어를 분석하는 날짜는 11월 6일입니다. 2024년 11월 4일 중국 무비자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참 좋은 여행 같은 주식은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레드캡 투어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유는 2023년 11월 배당률 6%의 자사주 소각하는 레드캡 투어 주식 분석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드캡 투어는 5년 동안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고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저평가 구간은 15,0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15,000원 이하가 되어야 소액 매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레드캡 투어입니다. 2023년 11월 15,000원 초반에서 황금거북이는 별점 5점의 관심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여행 사업이라서 미래 성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드캡 투어는 앞으로도 중국 무비자 수혜를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전염병 시기에도 재무제표가 좋았습니다. 저 PER에 저 PBR을 기록했고 배당 수익률은 좋았으니까요. 레드캡 투어는 배당 수익률이 5%대 후반이고 반기 배당 주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15,000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5,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소액 매수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를 하려면 미래 성장성이 없는 주식은 재무 안정성까지 높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레드캡 투어는 미래 성장성도 없고 재무 안정성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서만 배당 투자 목적으로 소액 매수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렌트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렌탈 주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행 주식 중에서 렌트카 관련 업종 대장 주식입니다. 시가총액 1조가 넘는 대형 주식이죠. 2021년 상장을 해서 비교적 상장 기간이 짧은 주식입니다. 그래도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저 PER에 저 PBR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롯데렌탈 직원분이 회사 주식이 상장되면 투자를 크게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괜찮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6만원에 가까웠던 주가인데 지금은 3만원 아래입니다. 이래서 황금거북이는 상장 초기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가 움직임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참고로 롯데렌탈은 상장하기 전에는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상장된 이후 이 성장성이 둔화됩니다. 아무래도 롯데렌탈 역시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무제표는 좋아도 내수 주식이 성장성이 떨어진다면 주가는 오르기 어려우니까요. 역시 배당 투자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계 대장 주식을 보았으니까 시가총액이 레드캡 투어 주식과 비슷한 AJ 네트웍스 주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AJ 렌터카로도 유명한 AJ 네트웍스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모양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AJ 렌터카가 더 큽니다. 변동성이 높은데 배당 수익률은 5%대 후반으로 비슷하네요. 변동성이 큰 이유는 매출액 규모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레드캡 투어는 3천억대의 매출 수준이지만 AJ 네트웍스의 매출 규모만 1조 원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적자도 기록했지요. 레드캡 투어는 적자 없는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하는 주식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만 낮았다면 좋은 배당 주식이 될 수 있었던 레드캡 투어입니다.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와야 소액 매수만 가능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여행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황금거북이는 저평가 구간에도 소액 매수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